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광주은행이 제2금융지주 자회사로 공식 편입되는 가운데 광주은행 출신 행장이 선임될지 관심입니다. 지하철 2호선을 놓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윤장현 시장 취임 100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조 방지에 쓰려고 쌓아둔 황토가 방치돼 있습니다. 대안 없이 정책이 바뀌어서 예산 42억 원이 낭비됐습니다. 동서화합열차 S트레인이 운행 1년을 맞아 그동안의 변화와 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광주은행의 제2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이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관심은 누가 광주은행장에 선임될 것인가인데 김한 제2금융지주 회장의 겸직설이 나돌면서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광주은행은 제2금융지주의 자회사로 공식 편입됩니다. 당초 추석 이후 광주은행의 새로운 경영진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김한 제2금융지주 회장이 광주은행장 겸직을 염두에 두고 있어 최대한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 금융계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노조는 지난주부터 제2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역민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광주은행의 영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행 출신 행장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제2금융지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조는 자행 출신 행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금 협상과 연계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한 제2금융지주 회장이 새로운 행장으로 광주은행을 장악할지 아니면 자행 출신의 행장이 선임될지 이번 주 수요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결과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가을 공기를 한층 더 차갑게 만들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시점은 오후가 되겠고요. 이 비는 저녁에 서해안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되는 비 양은 광주 전남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고요. 서해안 지역은 이보다 많은 10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서쪽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장성 19도, 영광과 나주 20도, 광주와 화순 2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크게 오르지 않을 텐데요. 영광 23도, 장성과 광주, 화순, 구례 2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목요일 오후쯤에 한 차례 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한 광주시의 찬반 결정이 윤장현 시장 취임 100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지난주 지하철 2호선 4차 TF회의에서 지하철 건설 백지화와 공사비 절감을 위한 지하철 지상구간의 확대, 저심도 방식의 원안 추진 등 3가지 안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론짓고 TF회의를 사실상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 방식이나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TF회의가 마무리돼 다음 달 8일인 윤장현 시장의 취임 100일 안에 지하철 2호선 문제를 매듭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846억 원에 달해서 8년 전 공사 출범 당시보다 부채 규모가 5배나 늘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혁신도시와 장흥산단, 여수 경도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금융부채를 포함한 부채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미분양 토지와 공사 보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를 오는 2017년까지 1,300억 원 줄인 5,500억여 원, 부채 비율은 135.9%에서 106%까지 낮추는 부채 감축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조 방지에 쓰기 위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마다 쌓아뒀던 황토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연이어서 황토 금지령이 내려져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분말 황토가 쓰이면서 생황토가 방치돼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군의 한 바닷가 마을. 붉은 황토가 쌓인 작은 언덕이 눈에 띕니다. 비가림막은 갈기갈기 찢겨 있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8년 전 적조 방제용으로 구입한 황토로
4,700톤, 구입하는데 1억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이제 봐야죠. 이렇게 보기도 좀 그렇고 사실은. 완도와 장흥, 여수 등 해마다 적조가 발생하는 전남 서남해 지역 8개 자치단체에서 확보 중인 황토는 모두 11만 7천 톤. 하지만 지난해는 물론 적조 경보가 내려진 올해에도 방제에 한 줌의 황토도 쓰지 못했습니다. 황토의 적조 방제 요구 논란 속에 전라남도가 지난해부터 황토 살포 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 올해는 분말 황토로 방제 방식을 새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황토의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서 황토가 비에 씻겨 모래만 남아있는 곳이 많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황토는요, 그렇습니다. 시장 운수에 의견을 지금 수렴하여 앞으로 지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지금 계획. 전남의 시군들이 적조 방제용 황토를 구입하는 데 쓴 예산은 국비 등 42억 원. 황토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바뀌어버린 정책에 결국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빛 원전에서 진행 중인 정보보안 실태조사가 모든 원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빛 원전에서 드러난 전산망 보안 문제가 특정 직원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빛 원전에서는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원전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정황이 드러났고 산업부는 영광에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전남대 2기 로스쿨 졸업자 가운데 취업자는 절반 정도고 법조인 취업자는 10명 중 4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2기 로스쿨 정원 120명 가운데 취업자는 65명, 취업률은 54.2%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취업률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또 법조인 취업자는 법원에 3명,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42명 등 모두 45명으로 전체 정원의 37.5%에 불과했고 검찰에 취업한 졸업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주국제학교 학생 4명 중 1명은 강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국제학교 4곳의 학생 1,700여 명 가운데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은 400여 명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습니다. 또 광주 출신은 22명, 전남 출신은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연간 학비가 5천만 원에 달하는 제주국제학교가 귀족 학교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서화합의 열차 S트레인이 운행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S트레인으로 소외받던 역 주변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전남 지역 주민들의 열차 관광 수요가 낮아서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다소 독특한 모습을 한 열차가 순천역에 들어옵니다. 서울 용산과 여수엑스포 그리고 부산과 보성을 잇는 남도 해양관광열차 S트레인. 지난해 9월 운행에 들어간 지 1년 동안 모두 13만 명의 관광객이 S트레인을 이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탑승객은 430명. 운행 이용률은 51%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S트레인이 운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데다 올 초 코레일 파업으로 열차 관광이 타격을 입었던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특히 탑승객 가운데 7만여 명이 영호남을 오가면서 동서문화교류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남 분들이 호남에 많이 오셔서 호남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좋은 자연 환경도 보시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호남 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침체됐던 하동 북천역이나 보성 등량역 주변도 S트레인을 타고 온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순천만 갈대축제를 비롯해 가을철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객 수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차 내부에 다래시를 설치하는 등 곳곳에 탑승 재미를 갖춰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가족끼리 오랜만에 힐링하고 싶어서 S트레인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테마도 많고요. 특히 이렇게 가을에 가족들끼리 한번 나들이 오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경남 지역에 비해 전남 지역의 열차 관광 수요가 적다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광주 송정리역과 경남 마산으로 오가던 S트레인의 이용도가 낮아 서울 용산에서 여수 엑스포역으로 노선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전남에서 경남으로 향하는 S트레인의 출발 시각이 오후 4시 이후여서 제대로 된 관광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전남에서 수출액이 가장 많은 농수산품은 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의 김 수출액은 3,800만 달러로 전체 농수산품 가운데 수출액 규모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전복과 오리털, 유자차와 미역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8월까지 농수산품 수출액은 모두 1억 9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의 FTA가 체결되더라도 농축산업과는 달리 전남 지역 수산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바닷가재와 먹장어 등은 전남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소비량이 적은 품목이며 실뱀장어는 종묘가 부족할 때만 양식어가가 이식 승인을 받고 있어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캐나다 주력 수출 품목인 김은 관세 철폐 등으로 수출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소 사육 마리수가 늘어난 반면에 사육 농가는 급감했습니다. 호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43만 2천여 마리인 광전남 지역 소 사육 마리수는 지난 6월 48만 마리로 4만 8천여 마리, 10.7% 늘었으나 사육 농가는 3만 5천여 가구에서 2만 6천여 가구로 1만 3천여 가구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한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생산비 증가 등으로 영세 농가의 폐업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가상 공간의 관계 맺기 서비스인 SNS는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적지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용자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SNS가 개발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SNS에 글을 올렸다가 후회한 적 없으십니까? 걷어들이고 싶어도 한번 퍼지고 난 뒤에는 도저히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정을 삭제해도 내가 한 말이나 사진이 가상 공간을 떠돌다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사람에게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도 결코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보여주고 싶은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모르는 사람도 제 걸 보는 거니까 그게 좀...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SNS가 개발됐습니다. 최근 출시된 유리버스라는 서비스는 내가 쓴 글이나 콘텐츠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삭제하면 상대방은 물론 가상공간 전체에서 삭제되고 친구 관계를 끊으면 그동안의 기록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항상 내가 주인이 되는 모든 콘텐츠가 프라이빗이든 퍼블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철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특징은 우주와 행성으로 표현한 직관적인 디자인. 나를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내 별 주위에 누가 있는지 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는 광주 출신의 과학도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뒤 창업 2년 만에 프로그램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떼기 시작했지만 개발자는 유리버스를 발전시켜서 최초의 3D SNS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건수입니다. 광주 지역 상습 침수 지역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 작업으로 모레부터 내년 말까지 무진대로 일부 차로에서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차량 통행 제한 구간은 무진대로 우미 아파트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이며 편도 8차로 중 3개 차로가 제한됩니다. 10월 중하순에는 남구 대남로에서도 월산동 농협에서 백운고가 간 왕복 8차로 중에 2개 차로가 제한됩니다. 광전남 지역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3,549가구로 한 달 전보다 350여 가구 감소했습니다. 또 준공된 이후로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 2,544가구로 한 달 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미분양 주택이 44,800여 가구로 5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세가 지난달 말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농업생산 무인 자동화 연구센터를 유치했습니다. 농업생산 무인 자동화 연구센터는 생산시설의 자동화 기술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한 농업시설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연구센터에는 정부 출연금 98억 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198억 원이 투자되고 7개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이 참여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여자만 새꼬막을 지리적 표시 수산물로 등록했습니다. 보성과 순천 여수와 고흥으로 둘러싸인 여자만은 맛과 영양이 뛰어난 새꼬막 산지로 명성이 높았고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게 됨에 따라 명칭 사용권 등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주 시작 가을비가 함께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시점은 오후가 되겠고요. 이 비는 저녁에 서해안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고요. 서해안 지역은 이보다 조금 많은 10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서쪽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영광 20도, 광주와 화순 21도, 구례 1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광 23도, 장성과 광주, 화순, 담양 2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 오후에 한 차례 더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